일부 연예인들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윤리 불감증, 그 원인을 짚어봅니다. 연예계에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가 가짜뉴스 생산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지라시가 돌고 있는 건데 중간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제7회 한국쌀교회 컨퍼런스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 북한 지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명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들의 메신저 대화방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의 이 같은 행동은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우리 사회 윤리를 파괴하는 성불감증 문제,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오현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누구나 알만한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불감증은 그저 예방해야 된다는 말만 무성한 듯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이른바 성관계 몰카 영상 유포로 연예계와 사회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전 공직자의 성접대 의혹, 모텔 생중계 등 사건을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성에 관한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해선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됩니다. 19세기 말 인간의 즉흥적인 감정적 판단을 진리로 인식하고 순간 일어난 충동은 의지로 통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충족시켜야 된다는 이론이 유행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의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 대표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탈규범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규범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들이 행해져 왔고,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로 형성이 됐거든요. 이런 사건이 터져 나올 때마다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 마련 요구에도 바른 성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상원 교수는 설명합니다. 올바른 대처 방법을 가르치진 않았지만 성윤리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성교육과는 달리 지금은 주관적인 성결정권을 권장하며 대처 방법 교육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을 각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서 자유롭게 행하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 청소년 세대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성에 대한 규범적 인식, 도덕적이고 윤리적 인식이 지금 훨씬 더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카톡방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만큼 인륜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이 아니라며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갈 수 있는 모임을 자정할 수 있는 노력이 구성원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일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성범죄 관련 보도들, 참여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나부터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연예계에서 불거진 디지털 성범죄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도구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른바 지라시가 돌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짜뉴스를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중간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지라시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 중간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초로 해당 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단순히 내용만을 전달했더라도 형법 307조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엔 온라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2차 가해가 더 심해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중간 유포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도 형량이 무겁습니다. 단순하게 문자로 날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제 SNS를 통해서 알리면
이게 이제 비방의 목적이 있어서 사실을 알리면 이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또 가중해서 좀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형법상으로도 명예훼손죄가 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을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따라서도 처벌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선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명예훼손죄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라시 중간 유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명사초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론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초대됐습니다. 건국정신이란 주제로 강의를 전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는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우리나라 기독선조들은 신앙을 토대로 나라의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와 민주, 평화를 외쳤던 당대 기독 지도자들의 건국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승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사회부총리는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가정이 쉽게 무너지고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기로에 서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연회 이후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는 황 전 사회부총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앞으로도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도의 소그룹 제자화를 통해 건강한 교회 부흥을 도모하는 제7회 한국셀교회 컨퍼런스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예수마을셀교회 박영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실제적인 셀교회 모델을 제시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박영 목사는 셀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본질적 교회 모습이라며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셀그룹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셀교회의 가치와 비전, 셀교회의 실제적 모델, 셀목회의 노하우가 공개됐습니다.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한 셀교회 모델을 직접 보고 배우며 새로운 사역을 꿈꾸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영 목사는 규모가 작은 교회라도 아름다운 셀교회를 세울 수 있다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셀교회야말로 건강한 부흥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아 오래된 기도란 주제로 북한 지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아대책은 굶주림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공감하자는 취지로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북한의 보육원과 산골학교 아동 5만여 명의 식량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고난주간에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을 위한 기도 노트도 제공됩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북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실조 상태이고 아동 5명 중 1명은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본의 연중 행사인 벚꽃놀이 문화, 기업도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 일본 기업의 벚꽃놀이가 전 근대적이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에선 벚꽃놀이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신입 직원들에게 자리를 맡아놓게 하거나 심지어는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밤샘까지 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요.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의 젊은 직원들은 강제적인 벚꽃놀이 참여는 업무의 연장이며 신입 직원이 자리를 맡는 관행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독교 자료를 공급하는 미국 남침내교회 라이프웨이 크리스천 리소스가 170개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프웨이는 당초 일부 매장은 개방하려고 했지만 현재의 시장 전망에 따르면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라이프웨이는 매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이프웨이는 지난 1891년 설립돼 성경과 기독교 문학, 음악, 영화, 교회용품 등을 판매해왔습니다. 미국 대형 만화 회사인 DC 코믹스에서 신성 모독 논란이 일어 발간을 취소한 만화 세컨드 커밍을 아오이 코믹스가 올여름 출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커밍은 만화 속 예수 캐릭터가 슈퍼히어로에게 어떻게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 배우고자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출간을 취소하라고 청원했고 결국 DC 코믹스는 세컨드 커밍 출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오이 코믹스가 올여름 세컨드 커밍을 6부작으로 출판한다고 밝혀 다시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클론 이다이가 아프리카 남부를 덮친 지 10여일이 지난 가운데 사망자가 75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모잠비크 셀소 코레이아 환경부 장관은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잠정치이며 홍수로 불어난 물이 빠지고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면 희생자 수는 1000여 명이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피소에 수용된 이재민은 11만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 시민단체와 구호 인력이 현지에 급파됐지만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겪은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발생한 코네티컷주 샌디옥 초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당시 학교 재학생이던 딸을 잃은 아빠 제러미 리치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벌써 3번째 발생한 자살 추정 사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살아남은 죄책감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거나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왜곡하는 내용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검정을 통과한 해당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배우 이메리 씨가 정재계 인사들의 성추행 등을 폭로하며 다음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메리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들은 나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고 부모님 임종을 모독하며 돈 없고 TV에도 안 나오면 여기에라도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메리 씨는 현재 카타르에 있으며 국내 시민단체 정의연대와 손잡고 다음 달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 삼성전자 취업을 보장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졸업생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은 수요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비슷한 형태로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SK 하이닉스를 상대로도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중 25%가 비만군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고등학생의 약 20%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으며 고3 수험생의 절반 이상은 수면 시간이 하루에 6시간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02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건강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통해 건강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학생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태국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최낙신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최 신임 대표회장은 세계총은 750만 디아스포라와 함께 국내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도 국내외에서 통일 기도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내달 4일 기원현 생태환경 캠페인 이야기마당을 엽니다. 이번 이야기마당은 개발 전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가리웡산숲과 경기도 고양 산왕산숲의 현황과 보존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서울 노량진 일대에서 청년 멘토링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사랑광주리는 일명 고시촌이라 불리는 노량진에서 공시생들에게 1000여 개의 과일컵을 나눌 예정입니다. 한편 사랑광주리는 이번 첫 번째 나눔을 시작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